부정형이 4가지 종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영구된 꼴 하나 봤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도 볼 건데, 아 잠깐, 아까 제가 그 해법 적어준다고 안 적지 않았나요? 그죠? 이거 맞아요? 예. 해법은 그냥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공통인수 약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공통인수 찾기 어려운 경우, 무리식의 경우 그렇거든요. 그러면 유리화하는 기법, 그냥 사실 유리화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예. 근데 유리화하는 기법을 쓰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를 약분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경우, 사실 근호가 있는 경우라고 제가 이렇게 적는데 실제 의미는 근호가 있어 공통인수가 발견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예. 이때는 유리화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거 안 외워도 문제 푼 다음 지어먹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푼 다음에 이 결론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걸 알고 문제를 푼 게 아니고,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뭐만 알면 되냐면, 아 부정형, 확정형을 고치면 되는구나, 이거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진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법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죠. 알겠죠? 자, 다음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배운 학생들은 이게 0이라는 거 그냥 바로 보면 알아요. 이게 답이 0인데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무한대를 넣어보라고 그랬죠. 제가 넣어봐요. 그럼 양의 무한대로 가죠. 음의 무한대로 가죠. 이건 1이죠. 이건 양의 무한대죠. 이건 1이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렴할 때만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모조리 수렴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얘를 모조리 수렴하게 만들려면 무슨 짓을 하면 되냐면, 그냥 x의 제곱으로 다 나눠버려요. 분수식은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눠도 아무 문제 없죠.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3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분의 2가 되고, 얘는 x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어차피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은 0은 아니라는 뜻이니까 지금 아래 있는 식하고 위에 있는 식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식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한번 관찰해 볼게요. 얘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가죠. 얘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까 배운 극한값 성질에서 3 빼기 0 더하기 0 분의 0 더하기 0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0이라는 소리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산한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하지 마시고 수렴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죠? 그죠? 수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x의 제곱으로 다 나눈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밑에 문제도 봐볼게요. 얘도 그러면 선생님 x의 제곱으로 다 나눠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5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1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숫자만 있게 만들어야 돼. 최대한 숫자만 있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x의 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눠봅니다. 그럼 2 더하기 x분의 3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5 그리고 5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이 다음에 관찰해 볼게요. 2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5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2 더하기 0 빼기 0분의 5 빼기 0 더하기 0이죠. 2분의 5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5다.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 세 번째도 여전히 얘는 뭘로 나눠야겠냐, 서연아? 뭘로 나눠야겠니? 응. X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보통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고 교재에서 지도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안 될까요? 제가 그냥 최고차항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알겠죠? 네. 그냥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분자의 최고차항이 2차이기 때문에 x의 제곱으로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얘는 4고 얘는 x분의 3이고 얘는 x의 제곱분의 2죠. 얘는 x분의 3일 거고 얘는 x의 제곱분의 2일 거예요. 동의하시죠? 맞아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4, 0, 0이죠. 그럼 0분의 4예요.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간다는 거지 실제 0이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럼 아까 0분의 4, 0분의 4 이거 확정형이에요.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하나씩 작아지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어디로 가죠?
분모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책에서 사실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 지도를 하는 거긴 한데요. 자, 1분의 4, 2분의 1분의 4, 3분의 1분의 4, 4분의 1분의 4. 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커져요. 그렇죠.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0분의 4라는 이 예측을 보고 이게 양의 무한대를 발산한다. 이런 생각을 학생들이 좀 하기 어려워하니까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어떻게 지도하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시오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게 뭘로 나누게 되냐면 x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럼 3 더하기 x분의 2 그리고 4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2 이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0으로 가고 맞아요? 0으로 가고 3이고 3이고 마3이죠. 얘는요? 양의 무한대죠. 그러니까 사실은 3분의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인 게 더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많은 책들에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고 지도를 하지만 사실 그냥 최고차항으로 나눠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예. 근데 혹시 위식이 불편한 학생은 그냥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는 위식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 그럼 그냥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거나 수렴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요 세 개를 좀 한 번에 관찰해 볼게요. 세 개 한 번에 관찰해 보면 얘가 지금 0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2차고 얘는 1차예요. 아시겠죠? 자, 얘는 지금 2분의 5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 2분의 5가 나왔잖아요. 2차고 2차예요. 얘는 지금 양의 무한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1차고 2차예요. 뭐가 느껴지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같은 무한대로 속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보세요. 지금 사실은 얘도 무한대로 가는 함수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함수거든요. 맞아요? 근데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증가하기 때문에 2차 함수 입장에서는 1차 함수가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숫자로 인식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주 간단한 2차 함수 y는 x의 제곱하고 y는 x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y는 x의 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커진다고 보면 되죠. y는 x는 이렇게 커진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서는 1차 함수가 더 빠른데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x가 어디로 갈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갈 거죠. 그러면 저 멀리 가봐야 되는데 이 갭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에 여러분들이 탑승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1차 함수에 탑승해 있는 여러분 친구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관점에 접근했을 때 이게 보자마자 0인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차수가 높은 항이 극한값을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는 2차항이 있고 여기는 1차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2차항이 있기 때문에 2차항에 의해서 그냥 0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눈으로 보자마자 0임을 알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교육과정에 안내하는 건 이겁니다. 알겠죠? 서술형 나왔는데 차수가 높은 항이 극한값을 지배한다 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보세요. 2차, 2차면 그럼 속도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개수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개수의 비가 곧 속도의 비죠. 2분의 5인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보세요. 분자가 2차고 분모는 1차니까 분자 입장에서 얘가 가만히 서 있는 걸로 보이죠. 그죠? 당연히 양의 무한대를 발산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수식의 극한은 분모가 분자보다 고차일 때는 무조건 0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분모보다 고차일 때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게 되죠. 이건 개수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차일 때는 0이 아닌 상수인데 이때 최고차항이 개수의 b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별거 아니죠? 4번 풀어볼게요. 4번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호가 섞여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싶죠? 자, 이것도 일단 양의 무한대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죠.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죠. 무한대보다 무한대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를 안 가게 하고 싶죠. 그럼 제곱이고 루트가 씌워져 있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억지로 좀 우겨보면 차수가 몇 차라고 볼 수 있죠? 1차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차수가 높은 항이 극한을 지배한다고 했죠. 이 3을 없애버려도 이 답이 똑같거든요. 3이 있으나 없으나 답이 똑같아요.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해보면 x의 제곱의 루트니까 x의 양수니까 그냥 x인 거죠. 그럼 x-4분의 2인 거니까 아까 개수에 비면 1분의 2라고 했죠. 네, 그럼 답이 2예요 이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x로 나눠봐요. 분모 분자를.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보면 분자는 확실히 뭐예요? 2죠. 그죠? 분모는 x로 나눈다고 했지만 근원 들어가면 x가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으로 나눠지니까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3이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x분의 4가 되겠죠. 자, 이제 관찰합니다. 이게 뭐 돼요? 0되죠. 이게 뭐예요? 0되죠. 그럼 1분의 2죠. 답 2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여기가 혹시 3이 아니고 어떤 다른 숫자여도 이 값이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3이 아니고 3 할애비여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답이 똑같은 거죠. 어차피 0 될 거니까. 동의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값이 2다. 그래서 나중에 좀 빨리 하는 친구들은 이 3을 버려버리고 얘를 1차로 인식하고 그럼 뭐 1분의 2구만 2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 돼요? 오! 여러분의 관찰력 5번을 보니까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마이너스 9. 그리고요 4번하고 문제 완전히 똑같죠? 4번하고 문제 완전히 똑같죠? 4번하고 여기 있는 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x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든 단답으로든 객관식으로든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인데 학생들이 저 같은 짓을 해서 틀릴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 흔히 하는 짓을 해볼게요. 알겠죠? 우리 선생님이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라 그랬지? 나눠야겠다. 여기 2고 여기 1이고 여기 x의 제곱분의 3이고 여기는 x분의 4구나. 답은 2야. 그리고 틀린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가 다른데 답이 똑같잖아 지금. 물론 다른 문제도 답이 똑같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그러면?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이거 틀렸다는 걸 학생들에게 훈련시키기가 힘들었는지 어떤 풀이가 고안됐냐면 이런 풀이가 고안됐어요. 치환을 이용하는 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틀린 겁니다. 답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온 풀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x를 t라 하자.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접근할 때 t는 양의 무한대로 접근하게 되죠. 맞아요?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할 때 루트 이게 지금 x의 제곱이면 어차피 뭐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그냥 t 제곱이죠. 네.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버리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까처럼 분모 분자를 t로 나누거나 혹은 빨리 배웠잖아요.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다음은 이 아이의 극한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래가지고 취할 수 없게끔 빈칸 채우는 문제 나와버렸어요. 다음 풀이 중 처음으로 틀린 곳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아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맨날 치환해서 풀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치환해서 풀이하는 건 사실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게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저 왜 틀렸죠? 왜 안 돼? 얘기 안 하죠? 빨리 얘기해. 얼른. 민정 왜 틀렸어? 저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것도 맞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3이죠? 그죠? 앞에 있는 숫자 근원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 설마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학생 없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을 제가 뭐 할 거냐면 x로 나누는 거니까 사실은 이걸 계산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편의상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x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죠. 그럼 x는 음수죠. 음수를 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x분의 1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읽으셔야 맞아요. 얘가 양수니까. 그럼 얘를 제곱해서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그냥 x의 제곱분의 1이에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놔두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맞는 거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풀이에서 틀린 건 뭐냐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없는 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놔두고 들어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거를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눈대중으로 1분의 2 이렇게 읽는 학생 조심하세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보고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알겠죠? 항상 여기를 유심히 봐야 돼. 이거 안 보고 하면 안 돼요. 여기만 보고 하면 안 돼. 알겠니? 예. 이런 문제들 매우 위험한 게 본인이 시험 때 틀려놓고도 집에 와서 틀린 거 알지? 그 시험장에서 틀린 거 모르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왜 마이너스 2가 나오는지 잘 이해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법 써볼게요.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해법. 사실 해법이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발산하는 것들 수렴하게 만든다. 이거 말고 더 있나요? 그죠? 예. 근데 보통 이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헷갈리는 것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근데 이런 거 기억해봐 의미가 없다니까. 왜 나눈지를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나눈지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분모의 최고차항이 아니고 그냥 최고차항이어도 관계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근호가 있는 경우 근호 밖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책에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이걸 이용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냥 수렴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식을 바라보는 거지 뭐 이거 딱히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내용 넘어가죠. 3번도 해법 적기 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0 곱하기 무한대 같이 할 거거든요. 해법 적기 전에 문제 바로 풀어보죠. 얘가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상수인 거죠. 뭐 그러긴 한데 아무튼 여기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잖아요. 근데 제 수업을 오늘 열심히 듣는 학생이라면 이거 얼마인지 알겠죠? 얼마예요? 무한대. 그렇죠. 양의 무한대를 발산한다. 왜? 차수가 높은 항이 극한값을 지배한다 그랬으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이거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데 차수가 높은 항이 극한값을 지배한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풀도록 지도하냐면 이렇게 풀도록 지도합니다. 이런 경우에 발산, 수렴. 그러니까 발산 3개, 수렴 하나죠. 그러니까 이 발산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여보고 싶은데 분수가 아니라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의 세제곱으로 묶어요, 이거를. 그럼 여기 2죠. 여기 x분의 4죠. 여기는 x의 제곱분의 5죠. 여기는 x의 세제곱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지냐? 얘는 여전히 발산입니다. 그죠? 수렴. 발산 1개, 수렴 4개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렴하면 좋은데 발산이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는 어차피 얼마예요? 극한이 2죠. 여기는 얼마예요? 양의 무한대죠. 그럼 2 곱하기 양의 무한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잖아요. 양의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가 완전히 꼭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 극한값 성질을 쓰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양의 무한대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돼요. 혹시 서술하라고 하면. 알겠죠? 아시겠죠? 근데 객관식이나 단답이다라고 하면 딱 보자마자 얼마? 2인 거죠. 알았니? 네. 됐어요? 네. 자, 2번. 2번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것도 이게 보세요. 무한대죠? 그죠? 무한대잖아요.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풀이법 기억나게 하려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예요? 무한대죠.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부정형이죠.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부정형인 이유는 무한대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아,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없애버릴 거예요.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에 분모를 1로 보고 저거의 켤레를 곱할 거예요. 켤레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 가운데 부호만 바뀐 걸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분자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3x 플러스 4만 남습니다. 동의하시죠? 맞아요? 분모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는 없앤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뭘로 바뀌어버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어버리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 차이 키수의 비라 그랬는데 차수 같으면 이거 1차죠 실제로 1차죠 1차죠 그럼 얘의 개수는 1이고 얘의 개수 1이니까 1 더하기 1 해서 2예요. 얼마죠? 3이죠? 답이 2분의 3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 이것도 그냥 3x 플러스 4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알겠죠? 네. 근데 물론 이거 좀 예쁘게 서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시면 예쁘게 서술할 수 있죠? 네. x로 나눠보시면 1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의 제곱분의 4 더하기 1 하고 3 더하기 x분의 4 이게 되는 거니까 이때 2분의 3 나오죠? 0 되는 것들 제외하면 동의하시겠죠? 네. 근데 서술이 아닌 이상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요 두 개가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거든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풀이를 좀 적고 오죠. 네, 해법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해법을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다항식의 경우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몰라도 돼요. 근데 안 나와요. 사실 다항식의 극한 구하라고 나와요. 학교에 나오겠어요? 그냥 눈을 보자마자 답 나오는데 그죠? 네,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데 아무튼 풀이를 정리하자면 이렇다는 얘기고 혹시 나오게 되면 근호가 있는 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근호가 있는 경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부정형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마이너스 때문이라고 유리화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한다. 이거만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0 곱하기 무한대 꼴로 가보죠.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0 곱하기 무한대 꼴 3번 4번이 둘 다 0 곱하기 무한대 꼴인데요. 보세요. 이거 0으로 보내시면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맞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얘는요? 얘는요? 사실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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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튼 그래요. 일단 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0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거 0이 어느 쪽에 접근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실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성립하거든요. 풀어보면. 예. 여튼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이렇게 보세요. 알겠죠? 근데 저는 0 곱하기 무한대꼴을 부정형의 새로운 갈래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왜 인정하지 않냐면 보통 0 곱하기 무한대꼴을 보시면 이렇게 합의 형태인 부분이 꼭 존재해요. 문제. 합이나 차이 형태인 부분이 꼭 존재하거든요. 이걸 통분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형태인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든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든지 0분의 0이라든지 이 셋 중에 하나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하지도 않아요. 그냥 합돈 차이 부분이 꼭 들어있거든요. 분수 형태에. 그걸 통분하시게 되면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통분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통분해서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x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저거 통분하면 뭐 되죠? x-1분의 x 돼버리지 않나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x 약분돼 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확정형이, 무려 확정형이 돼버려요. 이 경우에는. 그죠? 그냥 통분만 했는데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꼴은 그냥 통분만 하시면 된다. 라는 거죠. 적었나요? 4번 볼게요. 4번도 오른쪽을 통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통분을 해보시면 물론 근호 형태니까 예쁘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죠. 맞냐? 고맙습니다.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전 이게 보여요. 이게요 0분의 0꼴입니다. 그죠? 선생님 이거는요? 이거 확정이잖아. 1분의 1, 1이잖아요. 그럼 이거만 보면 되죠? 근데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 뭐 하면 된다고? 공통유수 약분. 근호가 섞여서 공통유수 잘 안 보이면 유리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것만 일단 유리화 시도를 해볼게요. 그럼 x에다가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곱하면 될 거고요. 분자는 합차해서 뭐만 남게 되냐면 마이너스 x만 남게 되죠. 나머지 식이 확정형인데 그거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예. 그럼 여기 xx 약분될 거니까 여기 결국 마이너스 1만 남거든요.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앞에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죠. 뒤에는 1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칸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0 곱하기 무한대 형태는 그 무한대 부분을 통분하기만 하잖아요. 통분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형태가 반드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확정이 되거나. 그래서 특별히 다른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통분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영수 알겠니? 그래서 요 내용 또 정리하겠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 0 곱하기 무한의 꼴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통분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통분하면 우리가 아는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겠거니 하고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수업 늦게 시작했거든요. 30분 정도에 시작했어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이거 한 장한테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 1시간 반이면 2장 할 것 같으니까 속도도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제 안 적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자세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제도 좀 더 들어드리고 여러모로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게 제가 여기다 글씨 쓰는 게 눈에 많이 거슬리지 않으시면 그냥 적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뭐 1번이라고 한 거 보니까 2번도 있는 모양, 밑에 2번도 있네, 그죠? 네. 볼 건데 일단 이것도 써놓고 얘기할게요. 이게 좀 받아 적으세요. 알겠죠? 네. x가 a로 접근할 때 fx가 알파예요. 이 말은 fx의 극한값이 알파.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gx가 베타. 이것도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1대 A에 충분히 가까운 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러니까 A 근처에 있는 애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A에 충분히 가까운 모든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일방적으로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알파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동의합니까?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fx라는 놈이 x는 a에 접근할 때 극한값이 알파예요. 그 다음에 gx라는 놈은 x가 a로 접근할 때 극한값이 베타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fx가 gx보다 일방적으로 작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가 gx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fx를 이렇게 그릴게요. y는 fx. 알겠죠? 그 다음에 gx를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y는 gx. 선생님 그러면 gx가 아래에 있는 부분도 생긴대요? 상관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a에 충분히 가까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꼭 정의역 전체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예. 지금 a 근방에서 보면 확실히 어때요? gx가 fx보다 위쪽에 있거든요.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제 말 이해되시겠죠? 예. 이랬을 때 이거의 y 값이 극한값이니까 여기가 사실 a, 베타고 여기가 지금 a, 알파일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랬을 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는데 동의하시죠?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예. 아, 당연히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당연한 얘기를 하자고 지금 쓴 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했어요. 이때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아요. 그냥 요 내용을 알려고 지금 적은 건데 fx가 gx보다 일방적으로 작은데 극한값은 같을 수 있냐? 같을 수 있습니다. 거기 예제 나와 있죠? fx가 x분의 1입니다. gx가 x분의 2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gx가 크죠? 맞아요? 근데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를 구해보시면 얼마예요? 0이죠?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gx를 구해주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작은데 극한값이 같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 얘가 일방적으로 크다는 것은 얘가 이 0에 접근하는 속도가 2배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속도는 빠른데 목적지는 같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걸어서 서울 갈 수도 있지만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기차를 타고 가는 애가 훨씬 서울에 빨리 도착하겠지만 걸어가는 애도 뭐 중간에 죽거나 다치지 않으면 도착하겠죠. 그죠? 네, 그런 관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갈 때도 이 극한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물어보겠냐?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판단해요? 아, 얘가 작은데 어떻게 같아? 못 같지? 이러면서 틀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음 극한의 대소관계에 관한 성질 2번. 요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앞에 얘기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고 있는데 극한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두 번째 방법.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이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6가지 정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그때그때 꺼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이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현재 2개를 배울 거예요. 두 번째 걸 배울 거예요. 이거 적어볼게요. 자, x가 a로 접근할 때 fx가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x가 a로 접근할 때 gx가 베타로 수렴하죠. 이때 a에 충분히 가까운, 이것도 왜 쓰는 표현이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의역 전체에서 이 대소관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a 근처에서만 a에 충분히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대소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면 이렇다 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걸 조금 부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인데요. x가 a로 접근한다 라고 하는데 x가 a로 접근한다. 근데 설명하는 건 이 a를 무한대로 설명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무한대 가지고 설명할게. 알겠죠? 예. 그러면 fx가 알파로 접근한다는 거 이런 얘기죠. 여기를 y는 알파 이런 라인으로 봤을 때 맞아요? 예.
y는 fx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다 버리면 안 돼요. y는 fx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동의합니까? 동의하니? 아, 그렇잖아. 알파에 접근한다고 이거 무한대로 보겠다고 내가. 알겠지? 그러면 gx도 베타에 접근하는데 어차피 알파 베타 같다 그랬죠? 그럼 알파에 접근하는 거죠. 그죠? 근데 gx가 fx보다 큰 상태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는 더 빠른데 목적지는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gx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hx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끼어 있죠?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아이를 그려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동의하니?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봤을 때 hx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알파가 될 것 같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그죠? 샌드위치 정리라는 표현보다는 근데 사실은 스퀴즈 theore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쥐어짜서 극한을 구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샌드위치 정리라는 표현을 선생님들은 더 많이 쓸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한 표현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고요. 한 가지만 부연하면 우리가 뭐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냐면 이것도 성립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 그냥 등호만 뗐습니다. 등호만. 차이 아무것도 없어 위에하고. 알겠죠? 등호를 떼도 여전히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아까 이미 성질 1번에서 잘 설명한 거죠. 그래서 굳이 등호가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거 오늘 끝내버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정신 차려. 알았니? 이게 지금 배운 내용이 미분까지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도 사실상은 극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극한을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개념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도 계속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개념을 잘 잡으면 뒤에 되게 쉬워요.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쉬워요. 알겠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7번은 사실상 이과용인데 사실 이과용도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삼각함수 배우고 올라올 거죠. 원래 교육과정상 수원 먼저 배운 다음에 수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의 극한을 구해볼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예요. 수학 원은 과정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sin x라는 놈의 범위가 x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배웁니다.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냥 외워. 알았어? 네, 배우게 되니까 이미 배운 학생도 있을 거고. 알겠죠? 그럼 이거의 극한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단순히 이 범위를 이용해서 x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이때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분의 1이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나 극한이 얼마예요? 0이죠. 맞아요? 그럼 이거 이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저 가운데 끼어 있는 아이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냐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지금 극한값의 성질 이용해서 극한 구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8번만) 하면 됩니다. 아니 9번도 해야 되는데 주인장을 9번 하지 않을게요. 네, 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이것도 아까 선생님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가운데 뭐 들어있어요? 가우스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문제와 달라요. 알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가우스를 보고 뭘 생각하는 거냐면 가우스를 이용하면 범위를 추정해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추정해낸 범위를 이용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범위 추정을 한번 해볼 텐데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 알겠죠? x의 제곱 더하기 x의 가우스라는 놈은 반드시 누구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우스 이 기호의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 기호가 뭐예요? 이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죠. 그럼 얘의 최대값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얘 자체가 정수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얘가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면 소수분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값이 무조건 작아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가 정수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우변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동의하니? 그 다음에 얘의 최소값은 알 수가 없는 게 소수분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지 1까지는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왼쪽으로 표현하면 좋냐면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x에서 1을 빼고 등호 안 붙이면 되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왼쪽은 뭐가 올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게 올 거라고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가우스 기호만 보고 이 범위 자체를 스스로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할 줄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값도 양수고 이 값도 양수예요.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근호를 씌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호를 이렇게 씌우더라도 대소관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근호 씌운 김에 x도 빼죠. 똑같이 x를 뺀 거기 때문에 여전히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용해서 이거 쓸 수 있죠? 지금 뭐 한 거냐면 구하라는 극한이 이거니까 이 모양이 나오게 가공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등식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해보고 이것도 구해보는데 이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문제를 푸는 거죠. 맞아요? 네. 저는 이거 하나만 구해보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게 무슨 꼴이에요? 서영이가 얘기해볼까? 무슨 꼴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그렇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모를 1로 보고 유리가 시도합니다. 그럼 분자는 x일 거고요. 분모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일 겁니다. 맞죠? 지금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됐거든요? 이거 1차잖아요. 최고차항의 기회수비로 갑니다. 이거 1차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1차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1차예요. 1 더하기 1분의 1이죠.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선생님 이건 안 구해요? 안 구할 거야. 야, 니네 생각해봐. 이 마이너스를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차이 있겠냐 값이? 아무 차이가 없죠. 맞아요. 그럼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니까 가운데 끼어있는 얘도 얼마 해야 된다? 2분의 1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한 극한값 계산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냥 하셔야 돼요. 딱 보고 이건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만 극한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극한을 못 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다음에 한 문제가 남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안 할게요. 왜냐면 이게 제2 코사인 법칙 쓰는 극한인데 제2 코사인 법칙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알겠죠? 문제 수도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